이제 이번 주 첫 시작을 알리는 이제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제가 유산균 제품인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산균은 다들 이제 잘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제품이죠. 갑자기 유산균을 설명하면서 애플카가 왜 등장했느냐. 유산균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유산균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잘 알려드리면 정말 굉장한 제품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애플카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저희 유산균 제품에 굉장히 많은 유산균들이 들어있고 굉장히 많은 소화 효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일단 리브굿의 유산균에는 유산균주가 10가지 들어가 있고 소화 효소가 이렇게 9가지 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제품에 균주가 10가지, 하나의 제품에 소화 효소가 9가지 들어있는 유산균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저희 유산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딱 요 두 가지만 봐도 정말 파워풀하다. 그런데 갑자기 왜 애플카를 꺼내 들었느냐?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제품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의 균주들을 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애플카입니다. 왜 애플카냐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웃겨요. 어, 이게 애플카잖아요. 애플카. 애플카 사블란가? 어, 애플카를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플카 사블란가? 그런데 이 애플카를 세차할 때는 애플카지만 비록 애플카지만 락스 가지고 세차를 한다,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미숙하긴 한데 그래도 거의 들어맞습니다. 애플카 사블란가, 비록 락스 가지고 세차하지만. 자, 저희 제품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의 면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락토바실러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락토바실러스가 6가지, 비피도 박테리움이 3가지, 그리고 한 가지 또 좀 생소한 그런 유산균이 들어있거든요. 자, 암기는 일단 이걸로 한다, 일단 생각해 두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제품의 유산균 제품이고요. 애플카 사블랑가, 비록 락스 가지고 세차를 하지만, 자, 그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한 거예요. 애플카 사블랑가, 비록 락스 가지고 세차를 해도, 이렇게 저는 외웠어요. 그러더니 절대 안 잊어먹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유산균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유산, 균자는 한자로 안 썼어요. 유산,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이 유자가 아마 젖 유자 같대요. 산자는 이제 신맛 할 때 산,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유산균을 한자로 표현해 보면 젖 유자에 신맛 나는 산자에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젖산을 만들어내는 박테리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젖산은 언제 만들어지죠? 엄청 과격한 운동을 할 때, 무산소 운동이 일어날 때 보통 이제 젖산이 많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몸에 큰 유익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유산균은 이제 젖산을 뿜어내면서 그러니까, 주위의 다른 세균들을 해치워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 젖산을 뿜어내는 그런 균이 그런 박테리아가 바로 유산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변에 있는 세균들을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에서 유익한 균이다. 그래서 유산균으로 표현했다. 자, 그리고 저희 유산균은 회원가가 22,600원이고요. 소비자가가 한 27,000원 되는 거니까 소비자가와의 차익도 저는 크게 많이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 인증서는 25가지, 25가지의 인증 마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리브굿의 인증 마크가 총 30가지인데 그 중에서 25가지의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로 많은 인증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유산균이다. GMP 시설에서 만들어지고 FDA에 등록된 제품이고 헤비메탈은 중금속이 없습니다. 크루얼티 프리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케톤은 저탄고지를 지향합니다. 넌 GMO는 유전자 변형 같은 것 절대 없습니다. 100% 비건입니다. 설탕이 없습니다. 피너트 프리니까 땅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보존제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어도 있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이게 면역 체계가 바뀌면서 알러지도 우리 몸에 사람들 가운데 원래 없었는데 생기는 사람, 원래 있었는데 크면서 없어지는 사람, 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2, 3일 전에 집에서 그 새우 엄청 그 말린 거 있잖아요. 그 반찬 만드는 그 새우 엄청 그 바싹 말린 것을 먹었는데도 처음으로 알러지가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온몸에 막 두드리가 나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와, 알러지가 정말 이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 새우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제 몸에서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품에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자, 그다음에 TSE 프리하고 BSE 프리는 신경계가 마비된 어떤 소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예전에 그 광업병소 그러니까 미친 소죠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효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네요. 알러지 프리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가공된 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제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No artificial color니까 색조, 인공 색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팔레오 프렌들리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존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에그 프리니까 계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3자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습니다. 채식주의자에게 유익합니다. 그다음에 글루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인증을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all-in-one 슈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한 이유는 말 그대로 정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의 올인원으로 다 하나로 다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리브굿의 유산균에는 이렇게 10가지 유산균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 차지하는 게 락토바실러스가 이렇게 6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이 3가지가 들어가 있고 스크랩토코커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1가지가 들어 있어서 총 10가지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산균주가 10가지인 거죠. 유산균은 하나, 둘, 총 3종류이고 각각의 유산균의 균주가 10가지로 분포되어 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유산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유산균주가 중요하죠. 균주. 그죠? 결국은 균주가 다르면 하는 일도 거의
다 각각 제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개의 균주가 들어있는데 각 균주에 들어있는 유산균의 마리수가 600억 CFU. 일단 마리수는 600억 개가 들어있는데 600억 개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시중에 보통 판매되는 유산균의 균주가 보통 뭐 100억에서 300억 그리고 100억 미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유산균주의 개수도 두세 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10가지 균주에다가 각각의 균주마다 600억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CFU는 유효 유산균을 일컫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고요. 우리 유산균에 들어가 있는 이 각각의 균주들이 하는 일들을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그런데 왜 유산균주 중에 락토바실러스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 저도 한번 찾아봤었는데 유산균을 영어로 해석하면 영어로 찾아보면 락토바실러스라고 해석이 돼요. 유산균은 영어로 뭐다? 락토바실러스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가 들어가 있지 않는 유산균은 별 볼 일 없는 유산균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죠. 맞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산균 제품에는 한 가지씩이라도 락토바실러스가 꼭 들어간다. 락토바실러스가 들어가 있지 않는 유산균이 맞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왜? 영어로 해석했을 때 락토바실러스니까. 자, 그리고 그 락토바실러스에는 대표적으로 11가지의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유산균주가 있겠죠. 그 중에서 리브굿은 6가지를 담아 두었다. 그 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움은 크게 5가지의 균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를 담아 두었다. 물론 스크랩토코커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락토바실러스의 계열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이름이 어려운데 실제로는 잘 외워지더라고요. 애시도필러스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요로 감염이라든가 질염에 굉장히 탁월한 역할들을 하고 거기에 있는 세균성들을 처치하는데 이 애시도필러스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유해균의 억제를 이렇게 낮춰주거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좀 더 누그러뜨려주고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의 습진에도 좋은 녀석이 바로 애시도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하는 이유는 장내 환경을 좀 더 유익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저희들 뭐 얼굴에 뭐가 나거나 이렇게 뽀로지가 나거나 뭐가 날 때 얼굴에 뭐가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맞습니다. 장내 환경이 틀어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람들의 피부 겉표면이에요. 그게 얼굴의 표면이 됐든 아니면 팔의 표면이 됐든 다리의 표면이 됐든 그래서 이런 습진 같은 경우도 장내 미생물 환경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거죠. 두 번째는 플란타럼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정서, 혈장, 장, 누수 정서적인 면에도 이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정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장누수, 그러니까 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서 장누수를 막아주고 항균 활성도를 높여주고 항염에 굉장히 좋습니다. 항균 활성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항염에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카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병형균을 낮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설사를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변비, 장염, 크론병에 좋은 녀석이 바로 카제입니다. 그다음에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노로 이 발음도 좀 어려운데 노로바이러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로바이러스를 해치울 수 있는 녀석이고, IBS하고 IBD는 뭐냐면 이게 IBS가 그걸 거예요. 칸이 부족해가지고 적지를 않았어요. 그 장에 트러블 일으키는 걸 뭐라고 그러죠? 과민성 대장증후군.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장염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IBD는 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장염에 굉장히 좋은 게 살리바우루스고, 구강 내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게 살리바우루스입니다. 불가리쿠스는 유익균을 업시켜주고 면역 물질을 증강시켜주는 동시에 우리 항생제 먹었을 때 장내 세균 그 균형이 완전히 다 깨져버리잖아요. 왜냐하면 항생제가 유해균도 죽이고 유익균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항생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게 불가리쿠스. 그래서 항균 역할을 한다. 람노서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과당을 잘 분해하고요. 고혈압에 좋은 역할을 하고, 역시 질과 요로 감염에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게 애시도필러스처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과 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장, 뇌,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비피도 박테리움 중에서 비피덤. 비피덤은 특별히 신생아에는 무조건 있는 게 비피덤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신생아에 굉장히 풍부하다. 신생아가 이게 없으면 거의 살지 못할 정도로 비피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균, 그다음에 세포의 사멸을 감소하고 장염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게 비피덤입니다. 자, 그다음에 박테리움 롱검이라고 있습니다. 자, 장염 역시 크론병, 설사, 항, 알러지, 염증. 이제는 설명만 들어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락티스, 우울증, 복부 비만, 그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촉진합니다. 자, 그다음에 알러지를 예방할 수 있고요. 스크랩토코커스 서머필러스는 염증 줄여주고 항균을 높여주는 거죠. 항균력이 높아지니까 염증이 당연히 줄어들 수 있겠죠. 역시 항생제 부작용을 완화시켜주고요. 피부, 그다음에 각종 영양소들의 흡수를 촉진시켜 줍니다. 각각의 유산균들이 하는 일들이 비슷하면서 어떤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10가지 유산균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유산균들이 면역 체계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여준다.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녀석이다. 그 다음에 발효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음식도 발효가 잘 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맛이 아주 기가 막히죠. 여담으로 발효하고 같은 말이 뭐죠? 부패죠. 발효와 부패는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 발효를 쓰고 어떨 때 부패를 쓸까요? 발효도 썩는 거고 부패도 사실은 썩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준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유익하면 발효, 사람에게 무익하면 부패. 자, 그 다음에 이 유산균들은 내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입을 통해 쭉 넘어가는데 위액이 pH 0에서 2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산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서만 산성이, 그러니까 위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즙에도 담즙산도 나오잖아요. 담즙산도 또 강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음식물이 넘어오면 위액이 뿜고 그다음에 담즙산이 쭉 뿜어져서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을 또 불순물들을 없애주면서 또 소화시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산균은 우리가 먹어주는데
위산이라든가 담즙산이 이렇게 소화시킨다고 팍 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산성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산성도 강하고 따라서 내산성이 강하니까 뭐가 좋겠어요? 생존력이 뛰어나겠죠. 생존력이 뛰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장까지 살아가서 잘 정착해서 장 내에서 해야 될 일을 적절하게 잘 해냅니다. 여기에 있는 10가지 유산균들의 특징이 그렇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유당 분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유당불내증 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유 먹었을 때 자주 설사하시는 분들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뭐죠? 락타아제죠. 락타아제.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락타아제예요. 하지만 저희 유산균 제품을 드시면은 9가지 효소도 함께 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 리는 거의 없지만 어쨌든 유당을 잘 분해하는 녀석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유산균들이고 유당을 또 잘 분해하는 효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시 한 3분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산균을 고를 때는 항상 2가지 트랙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적절한 균수, 많은 균수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뭐예요? 유산균의 종류, 균주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미세하게 하는 역할들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균주를 포함하면서 그 균주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균의 마리수, 이 2가지가 잘 접목이 되어야 정말 좋은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유산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얼마나 잘 살아서 장까지 갈 것이냐. 살아서 장까지 못 가는 경우는 2가지죠. 뭐예요? 내산성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생존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얘는 뭐예요? 결국은 위산, 그다음에 담즙산, 항산성에 잘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잘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유산균을 이렇게 캡슐화 시킨 거예요. 식물성으로. 자, 동시에 유산균이 또 잘 살아남으려면 굶어 죽지 않아야 돼요. 장까지 가서. 그러려면 먹이가 있어야 되겠죠. 유산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유산균 먹이입니다. 그 먹이로 블루 아가베 하트를 넣어놨습니다. 용설란이라고 있어요. 용설란. 용설란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용설란이 있고 블루 용설란이 있어요. 블루 용설란이 일반 용설란은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근데 블루 용설란은 말 그대로 블루 색깔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능이 좋아요. 어떤 면에서 이눌린 역할을 합니다. 이눌린은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그리고 예루살렘 아티초크 뿌리라고 하는 녀석도 있는데 얘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눌린이고요. 그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 항염에 굉장히 좋은 녀석들입니다. 이 2가지를 넣어놓은 이유는 식이섬유가 섬유소가 바로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 식물을 함유시켜 놓았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으면 블루 용설란이나 아티초크 뿌리를 넣지 않고 우엉을 넣었을 것 같아요. 우엉이나 돼지감자, 우엉이나 돼지감자가 이눌린이 굉장히 풍부하군요. 자, 이렇게 9가지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자, 9가지 소화 효소도 우리가 암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리프락세,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아리프락세, 이해되시죠? 아밀라제는 탄수화물 분해하고요. 리파제는 지방, 프로테아제는 간단하죠. 단백질이 영어로 프로테인이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아제입니다. 자, 락타아제는 유당 분해, 셀룰라제는 섬유질. 섬유질이니까 뭐죠? 식이섬유. 섬유질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쑥 장을 거쳐서
유해 물질들을 찌꺼기들을 싹 다 싸잡아 가지고 배변 활동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5가지 생소한 소화 효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파파인, 파파인이라고 한 열매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출한 거고요. 단백질을 잘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말타아제, 탄수화물을 분해하고요. 브로멜라닌은 단백질을 또 분해하고 글루코아밀라제는 또 탄수화물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 2가지, 탄수화물 분해하는 거 2가지 이렇게 해서 넣어놨습니다. 요거 암기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파를 말아서 먹으면 배가 부글거려 이렇게 이해하니까 바로 저는 암기되더라고요. 그래서 9가지를 싹 다 저는 암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저희 소화효소에 보면 이렇게 괄호 열고 200KSB, 150 FIP 각 소화효소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요. 뒤에가 다른데 이 영어가 다 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는데 하나만 아시면 되냐면 이게 뭐냐면 효소의 활성 수준을 체크해 놓은 거예요. 아밀라제 200 SKB 하면은 이 아밀라제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의 활성도를 갖느냐, 활성도의 그 수치를 표현해 두었다. 이 수치를 봤더니 제가 아밀라제 하나만 찾아봤거든요. 우리 몸에서의 아밀라제 적정 최소는 100에서 120, 100에서 120 SKB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200 SKB니까 충분하죠. 너무 많아도 사실은 문제인데 아주 충분하게 넣어놨어요. 소화효소 9가지 넣어놨는데 이렇게 활성도 수치까지 넣어놓은 회사가 있을까? 이만큼 정말 투명하고 자신감 넘치는 유산균 하나에도 그런 회사의 철학이 저는 차고 넘치게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이렇게 식물들이 들어있습니다. 감초, 마시멜로우, 느릅나무, 알로에베라 추출물. 이런 것도 전부 다 유산균의 활성화와 그 다음에 우리 장내 환경을 유익하게 해주는 녀석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이거였었죠. 왜 장 건강이 중요한가? 유산균을 먹으면 장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왜 장경이 그토록 중요한가? 맞아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랑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면역 시스템을 관장합니다. 장 내에서. 왜 그렇죠?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요? 보통 사람들이 60조 개에서 덩치 큰 사람들은 세포도 많겠죠. 100조 개라고 해요. 세포의 개수가. 그죠? 그런데 이 세포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게 뭐죠?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세포의 개수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10배. 어마어마하죠. 그 미생물의 90%가 장내에 존재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예. 면역 시스템을 관장할 만하죠. 예. 그리고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면역 세포들이 또 장내에 대부분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 시스템이 빵빵하게 돌아간다. 그 다음에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합니다. 왜 그렇죠?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신경세무질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gut brain axis라고 읽더라고요. 이게 장, 뇌 축이에요. 축. 장과 뇌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 있죠. 세로토닌이 이 호르몬이 많이 잘 분비가 되어야 사람이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스트레스를 저감시킬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서 불안한 것들을 가감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의 95%가 어디에서 발견된다? 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조금씩 뇌신경이라든가 이런데. 그래서 뇌 건강이 좋으려면 장 건강이 탁월해야 된다.
그래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불안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신경과에 가가지고 약 타먹을 것이 아니라 내 장을 고칠 생각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두 가지가 해결되면 수면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잠을 잘 자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호르몬 밸런스가 아주 잘 맞추어집니다. 소화와 배출 시스템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순환 시스템, 예, 혈액순이라든가 영양소의 순환, 이런 것들에도 장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유산균 하나 잘 드심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예, 전반적인 몸의 균형을 아주 잘 맞출 수 있는데, 그런데 최적화되어 있는 게 저희 리브굿의 유산균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